안녕하세요. 오늘은 229강 을사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일주로는 이 일주 갖고 당장 어떤 큰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육식갑자에 구성된 하나의 기둥으로 어떤 그 특징을 한번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는 시간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뭘 뚜렷하게 애운다, 무슨 뭐 큰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육식갑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둥으로서 우리가 어떤 기둥, 이 기둥의 특징이 뭔지 그 정도만 이렇게 깨닫고 넘어가면 이제 공부는 소정의 목적을 이제 달성한 걸로 됩니다. 자, 이 을사일주는 기본적으로 여기 불이죠. 여기 목이고,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죠. 상관을 깔고 있어요. 이 상관을 깔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말의 표현력, 나를 나타내는 표현력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다는 거는 이제 관을 어떻게 밀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자복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자, 일주니까 월주, 연주, 시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다르지만 요거만 봤을 때 이제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12운성으로 보면은 을목은 5에서 출발하죠. 5에서 출발을 하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5, 4, 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5가 이제 장생지, 그 다음에 목욕지, 5, 4. 그래서 목욕지예요. 그 다음에 요건 12신살로 얘기를 하면 이제 지살이에요, 지살. 사유축에서 시작하는 거죠. 지살. 그 다음에 을사일주는 이제 특징적으로 여자 사주인 경우, 요게 고란살이라는 거예요. 이 고란살은 전설상의 이제 새인데 짝을 잃어버린 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 고란살이 있으면 외롭다, 공허하다, 공방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방이 비어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공망을 보면은 여기 을사가 42번이에요. 42번. 그러니까 51번, 2번이니까 갑인, 을묘, 인묘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을사일주에서 지장간이 추구하는 이제 속망을 보면은 정제는 이제 추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보통이고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한 것은 합의되는 정관일 경우에 내가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을 추구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운의 변화를 보면 이제 사유축 이렇게 세 글자가 모여 있을 때 요런 해는 요거는 이제 뭐 대운, 원국, 대운, 세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이렇게 딱 만날 수 있으면 거기 이제 삼합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나서 요 사유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사, 이동, 변동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인과 신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을사일주에서 여기 어딘가에 인이 있고 사가 있으면 완전히 인사신 삼형살이죠. 그렇게 여러 가지 경계수가 있다는 거죠. 을사가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병인이다. 그러면 인사형이 되죠. 근데 신이 빠져 있죠. 신이 대운이나 세운의 신이 왔을 때도 인사신, 삼형살 이렇게 엮어지잖아요. 그래서 인사, 신에서 삼형살이 됐을 땐 가장 큰 특징이 관제구설, 사고, 사건, 뭐 수술수 이런 게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또 신년이 되면 이제 겹치겠죠. 인사, 신 합도 되고, 아니 사신 합도 되고, 사신 형살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사신 이렇게 왔을 때 육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성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 만남. 대체적으로 젊은 청년들,
처녀 총각이 이렇게 이런 운이 왔을 때는 결혼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술년이 오면 사술 원진도 되고, 이제 귀문도 돼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진하고 귀문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겹친다는 작용력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진하고 귀문이 있으면 신경쇠약, 신경이 예민한 경우예요. 우리가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하면 어떤 현상이 와요? 너무 민감하면 약간 헛것이 보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정신이 조금 이렇게 뭐라 헷가닥? 그렇게 어느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그야말로 이제 귀신이야, 귀신. 귀신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뜻이니까 귀문이 약간 귀신이 갖는 특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흉년은 뭐 청간. 자, 청간은 신해년. 신해년이면 지지는 사해충 되죠. 청간은 을신충이 되죠. 그렇게 합의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지지는 어차피 이제 충이 되는데 청간은 이렇게 충이 되거나 이제 극이 됐을 때, 이건 뭐가 잘못 적어졌는데, 자, 극이 됐을 때, 여기 지금 을목을 충하는 경우, 극하는 경우,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그 해는 흉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뜻을 보면은, 새를 입에 문 뱀, 새를 입에 문 뱀이라는 뜻은, 이제 물상으로 치면은, 지금 여기 이제 뱀이 있잖아요, 뱀. 그 다음에 요 새란 건 이 새 을자를 얘기해요, 을자, 을. 그러니까,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뱀이 을목을 물고 있는 상. 요때는 이 을하고 이 사자는요, 둘 다 혀를 나타내요. 요런 건 특히, 이 사 같은 경우는 이 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거야. 특히 뱀사자는 이 뱀의 동물의 특성은 사람이나 모든 동물은 혀가 하나인데 이 뱀은 혀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말로 치면은 남 한마디 할 때 사자가 있는 사람 두 마디 한다는 뜻이죠. 자, 일례를 들면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을미, 을류, 임진, 경술. 자, 이렇게 된 분인데 이분은 을이 이렇게 두 개 있죠. 자, 이 말 잘하는 새가 두 마리 있다고 가정해봐. 이 조잘조잘하는 이 조잘거리는 말. 응? 이분은 얼마나 이 말을 조근조근 잘하는지 중간에 말을 끊지 않으면 이제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새 을자, 이 을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새를 입에 문 뱀이니까 뭐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청산유죠. 말이 청산유수다. 자, 을목이 뱀을 타고 앉아 있으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평생 분주하고 안정되지 않아 죽어가 불어날 수도 있다는 거야. 네. 을목이 뱀을 타고 있는 모습. 항상 불어나죠. 움직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신병살이라고 해서 이것이 또 이 몸이 아플 때가 좀 많아요. 을사일주가. 그래서 몸가짐에 또 절도가 있고 용모가 준수하니 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을사일주가. 땅꾼에게 잡힌 뱀의 모습. 요거요. 횡액을 당할 염려가 또 깊다. 그래서 특징은 을사일주 특징은 말을 잘한다. 주거 환경이 불안하다. 그 다음에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다는 거. 항상 불안하고. 이제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오늘 공부에서 소정의 학습 목적은 이제 달성하는 거예요. 학습 목표는 달성하는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 대신 전체 틀은 항상 같으니까 보시면 돼요. 신살 12운상과 12신살, 그 다음에 신살 공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을사일주에서 요 세운의 변화를 을사가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요것이 항상 틀에 박혀 있는 거니까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인 을사의 어떤 뜻을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는 중점적으로, 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뭔가를 와닿는 것만 이제 내가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를 입에 문 뱀으로서, 새 을자도 말을 잘하는 거고, 뱀도 혀니까 말을 잘하는 거다 해서, 을사일주는 말을 잘하겠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주를 하나 보면 이제 경신, 무자, 을사, 병술 이렇게 된 여자 사주인데, 이 을사일주가 이렇게 있죠. 을사일주 이제 특징을 보시면, 을사에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롭다는 거야. 고독하고. 왜냐면 이게 고란살이기 때문에. 자, 을상고, 정사, 무신, 갑인, 신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고란살은 이렇게 해오세요. 좀 촌스럽지만, 을사안고 정사해놓고, 무슨 소리야? 값은 신해가 준다고? 요렇게 해오라는 거예요. 요렇게 5개가, 여기 일주에, 요 자리에 있을 때, 특히, 여자는 외롭다. 요 고란살. 요 특징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이제 일단 고란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백호대살이 있죠, 이게. 백호대살이 있고, 여기 또 이 간여지동. 간여지동 중에서도 가장 강하죠. 경신일주, 이런 경우. 이렇게 된 경우는 이 여자가 실질적으로 이 사주를 봐서 신약한 사주죠. 자, 배우자덕은 또 없어요. 아니, 외로우니까 배우자덕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왜? 사설이 또 걸려 있잖아. 원진이.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사주는 남자복은 없다. 그 다음에, 자, 을목이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자진합, 반합이 되죠. 그러니까 수기운이 엄청 강하죠? 이런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인성이거든요. 수생목이 되는데, 이 을목은 물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이 간목인 경우는 을목이 많이 필요하지만,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을목은 물이 많이 필요치 않아.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얼어있는 물이 너무 강하죠. 이 상태에서 을목이 이걸 취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성은 강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사주죠. 신약사주인데, 이 백호라든가 뭐 괴강살, 그 다음에 양인살, 그 다음에 간여지동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기질은 강하다는 거예요. 예. 실제 사주에서는 신약한 사주인데 기질은 강한 사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깐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 여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 떡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하죠. 즉 배우자의 운이 요게 원진이 된다는 거예요. 사설 원진. 이러니까 배우자 덕은 없다고 봐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이 관이 지금 이렇게 2개가 있죠. 경신. 자, 이런 경우는 을목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를 극하는 거, 살로 다가온다는 거, 이렇게 강하면은. 요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을경합돼서 나한테 큰 어떤, 나를 공격하는 그런 기운은 없는데,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이 강한 기운이 왔을 때 오히려 내한테는 피해를 준다는 거야. 나를 극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운이 없다고 봐야죠. 그럼 자식이 요 상관이잖아요. 병화. 그죠? 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앉은 자리가 힘이 없게 앉아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자식 자리도 여기 또 어차피 원진도 걸려 있지만,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자식도 나한테 큰 어떤 자식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본인의 성격, 즉 순간순간 행동할 때 이 사람이 강한 기질 때문에 상대편을 좀 가슴 아프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로. 왜?
이건 뭐 청산유수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상대편을 직접 때리는 건 아니지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말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주 유형은 조금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을사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9월 11일 날 강의할 일주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9월 10일 날은 이제 갑진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내일하고 모레, 그죠? 내일 저녁부터 하이센가는 뭐 또 태풍이, 강한 태풍이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만 조금 반짝 날이 좋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이렇게 잠깐만이라도 햇볕을 좀 즐기시고, 일광욕을 좀 하십시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